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자, 오늘 엘니뇨 라니냐 두 번째 시간 되게 길지? 그치? 자, 왜? 되게 중요하거든. 응? 당연히 자, 여러분들 변별 문제 형태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길게 잡았어요. 자, 엘니뇨 라니냐 두 번째 시간. 자, 이제 남방진동이라는 게 있고 남방진동 지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차라는 걸 이용해 갖고 자, 그림의 형태가 나왔을 때 이게 엘니뇨 시기인지 라니냐 시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남방진동이라는 얘기는 자, 그 전에 우리 앞에서 워커순환이라는 걸 배웠잖아. 자, 이 워커순환이라는 얘기는 자, 알고 있지? 자, 열대 태평양에서 자, 동서방향으로 동에서 서 또는 서에서 동, 자, 동서방향으로 일어나는 동서방향의 거대한 대기순환을 자,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워커순환이라고 하고 자, 이 남방진동은 자, 이 엘니뇨 라니냐에 의해서 평상시의 고기압 저기압 위치가 바뀌는 현상 우리가 진동이 뭐냐면 바뀐다는 얘기잖아. 왔다 갔다. 그래서 남방진동은 자, 엘니뇨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 배치가 일정한 주기적으로 자, 수년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자,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남방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잘 봐. 워커순환 같은 경우에는 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쪽에서 자,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자, 해수면의 온도 때문에 그래. 해수면의 뭐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에 의해서 고기압, 저기압이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에 의해서 자, 고기압, 저기압이 나타나는 거고 자, 남방진동이 생기는 이유는 고기압의 위치가 변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이 남방진동 같은 경우에는 자, 무역풍의 약화 또는 무역풍의 강화에 의해서 무역풍의 변화에 의해서 자, 기압 배치가 바뀌는 거니까 무역풍의 변화가 해수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지. 동태평양의 수온을 높이고 서태평양의 수온을 낮추고 그러니까 남방진동은 무역풍이 기권이잖아. 그러니까 기권이 뭐에게? 수권의 수온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기권이 수권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 자, 요거는 무역풍에서 수온이 높은 쪽이 상승 기류, 수온이 낮은 쪽이 무슨 기류? 하강 기류. 그래서 해수 수온에 의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권의 수온이 그러니까 이건 수권이 뭐에게?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이거든. 그럼 결국 워커순환하고 남방진동은 아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워커순환과 남방진동은 기권과 수권의 무슨 작용이겠구나? 상호작용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워커순환은 수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면 되고 자, 남방진동은 기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방진동 지수라는 게 뭐냐면 이거 측정 값이야. 그러면 남방진동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자, 요거를 우리가 해면 기압 측정이에요. 무슨 기압 측정? 해면 기압 측정이야. 자꾸 글씨가 작아져. 자, 무슨 기압 측정? 해면 기압 측정을 할 건데 자, 해수면에서의 기압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T라고 쓰는 건 타히티 섬이라고 동쪽 태평양 쪽에 좀 치우쳐 있는 섬이 하나 있고 D라고 쓰는 게 이제 다윈섬이라고 호주 서태평양 쪽에 있는 섬이 있어요.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자, 이쪽 이제 호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다윈섬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고 자, 여기를 우리가 다윈섬 그 다음에 자, 이쪽이 당연히 무슨 쪽 태평양? 서쪽 태평양. 그럼 이쪽에 이제 동쪽 태평양이 있는데 자, 여기에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타히티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 자, 선생님은 앞으로 다윈섬은 D라고 쓸 거고 타히티 섬은 기호를 써서 T라고 쓸 건데
자, 이 남방진동 지수는 자, 타히티 섬의 해면 기압에서 자, 다윈 섬의 해면 기압을 뺀 값을 우리가 이제 남방진동 지수라고 불러줘. 자, 타히티 섬의 해면 기압, 그럼 이거는 동태평양의 평균 해면 기압에서, 자, 여기는 서태평양의 평균 해면 기압을 뺀 값을, 자, 우리는 무슨 지수? 남방진동 지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서태평양 쪽이고 여기가 무슨 태평양 쪽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동태평양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잠깐 봐. 평상시 볼 거고 엘니뇨 볼 거고 라니냐 보겠죠. 그치? 그럼 평상시에는 동태평양 쪽이 고기압이고 서태평양 쪽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자, 평상시, 자, 동태평양의 해면기압, 저 타히티섬의 해면기압에서 서태평양, 다윈섬의 해면기압을 빼면 당연히 이건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뺀 값이니까 무슨 값이 나와야 돼? 플러스 값이 나와야 돼. 그치? 그럼 평상시에는 일단 무슨 값이? 플러스 값이 나오는데, 자, 엘니뇨가 발생을 할 때는, 자, 동태평양 쪽이 상대적으로 저기압으로 해면기압이 낮아지니까 저기압이 되고, 자, 서태평양 쪽이 뭐가 되므로? 고기압이 되므로, 자, 이거는 저기압에서 고기압을 뺀 값이니까, 남방진동 지수가 무슨 값으로 나와?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 그러면 문제에서 서태평양 쪽에, 자, 그냥 이게 엘니뇨 아니라고 안 준다고. 자, 서태평양의 평균 해면 기압과 동태평양의 평균 해면 기압을 줬단 말이야. 기압을 주고, 자, 서태평양 쪽의 해면 기압. 여러분들한테 이쪽에 서쪽이다 동쪽이다 안 알려줘. 니네들이 판단해야 돼. 그치? 그래서 대양의 서쪽, 왼쪽은 서쪽이고 대양의 동쪽은, 오른쪽은 동쪽이다. 그러면 기압 볼 거 아니니? 그래서, 서쪽의 해면 기압에서 동쪽의 해면 기압을 빼서 서쪽의 해면 기압보다 동쪽의 해면 기압이 높대. 아니, 다시. 자, 동쪽의 해면 기압보다 서쪽의 해면 기압이 높대. 자, 동쪽의 동태평양의 기압은 낮아지고, 서쪽의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높아져서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에서 서쪽 태평양,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을 뺐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자, 이때는 무조건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 엘니뇨가 나타나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고기압이 더 커졌고, 그지? 자, 서쪽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저기압이 더 낮아져서, 자, 동태평양은 해면 기압이 더 높아지고 서태평양 쪽은 해면 기압이 더 낮아지니까, 자, 평상시 값인 플러스 값보다, 자, 플러스 값이 당연히 나타나고, 자, 이 플러스 값이 평상시보다 커진다라는 게 나오면, 플러스 값이 평상시보다 더 커진다라는 게 나오면, 자, 이때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라니냐가 됩니다. 자, 이 남방진동지수 이용해서 이 시기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말고 이제 뭐가 나오면 편차라는 게 나와. 편차. 자, 지울게. 자, 편차라는 건 있잖아. 어쨌든 차이야, 그지? 차이.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값과 평상시에 있던 값이 어떤 차이를 보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자, 편차는 현재 관측값에서 평균값 또는 평년값을 뺀 값, 평상시값, 평년값을 뺀 값을 우리는 편차라고 불러줘. 그래서 현재 관측값에서 평년의 평년값 또는 평균값을 뺀 값을, 자, 우리는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 자, 그럼 첫 번째 수온 편차라는 게 있고, 자, 수온 편차라는 걸 한번 볼게요. 수온 편차. 자, 수온 편차에서 동태평양을 볼 거고요. 자, 조금 밑으로 내려왔을까요? 자, 확실하게 딱 잡고 가. 동태평양. 자, 이쪽으로요. 서태평양. 자, 수온 편차. 오케이?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 편차. 자, 수온 편차, 해수면의 높이 편차. 자, 선생님이 여기를 갈라줄게. 엘니뇨일 때. 그 다음에 라니냐일 때. 자, 여기는, 자, 서태평양 쪽이
엘니뇨일 때. 그 다음에 라니냐일 때. 자, 여기도 엘니뇨일 때, 라니냐일 때. 잘 보자. 그러면 자, 평상시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낮았어. 수온이 낮았지. 그런데 평상시 수온은 자, 일반적인 수온이야. 근데 동태평양이 엘니뇨 시기에는 수온이 어떻게 돼? 상승하지. 그러면 현재 엘니뇨 시기의 동태평양의 수온은 평년보다 높았을 테니 자, 수온 편차가 동태평양 쪽에서 플러스 값이 나타나면 무조건 여기는 뭐가 되는 거고? 엘니뇨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라니냐로 가볼까? 자, 라니냐일 때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어떻게 돼? 뚝 떨어지는 거지. 수온이 낮아졌네? 그럼 평년 수온보다 현재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의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균 값보다 낮아졌으니까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면 부호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동태평양만 생각한 거야. 동태평양의 평상시 수온보다 수온이 높아져서 자, 현재 값에서 편차, 수온 편차를 구했을 때 플러스가 나타나면 이 시기는 동태평양에서 엘니뇨고 마이너스면 뭐가 되는 거니? 라니냐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똑같이 자,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은 해수면이 상승하거든. 그러면 평년보다 해수면이 높아졌으니 자, 높아진 것에서 평균을 또는 평년을 뺀 값이 엘니뇨일 때 뭐가 나타나? 플러스가 나타나. 아, 그래서 수온 편차랑 해수면의 높이 편차는 같이 봐. 같이 보면 돼. 아, 연결돼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라니냐일 때는 뭐가 나타나야 돼? 마이너스가 나타나겠지. 자, 동태평양은 자, 라니냐일 때는 해수면이 더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 해수면이 더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평균 현재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더 많이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낮아졌다.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높아졌다. 그래서 수온 편차가 플러스일 때는 또는 해수면의 높이 편차가 플러스일 때는 엘니뇨 시기, 마이너스일 때는 라니냐 시기. 그럼 반대로 서태평양 쪽에서는 자, 엘니뇨일 때는 수온이 낮아지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라니냐일 때는 플러스, 엘니뇨일 때는 마이너스, 라니냐일 때는 플러스가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에 우리 하나 더 볼까? 자, 해면 기압 편차. 자, 이거 난방진동 지수랑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겠지. 근데 난방진동 지수로 안 주고 해면 기압 편차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해면 기압 편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관측 기압에서 뭐를 뺀 값? 평년 기압을 뺀 값이야. 그럼 평상시 우리가 이제 동태평양을 볼 때, 그리고 서태평양을 볼 때, 자, 평년 선생님 써줄게. 자,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동쪽이 뭐가 되고? 고기압이 되고. 난방지동시도 똑같아. 자, 평년 기압에 대해서, 자,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고기압이었는데,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원래보다 기압이 어떻게 돼? 높아져, 낮아져. 왜냐면 동태평양 쪽에 평균 기압이 낮아져서 상승 규례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현재 관측 기압은 저기압이 되고, 자, 평년 기압은 고기압이 될 테니까 저기압에서 고기압을 빼면 무슨 값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 아, 그래서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아지면 엘니뇨가 되는 거고, 자, 평상시보다 어떻게 되면 높아지면 평상시 현재 관측 기압에서 평균 관측 기압을 또는 평년 관측 기압을 뺐더니 플러스가 나왔네? 그럼 기압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지. 그럼 여긴 당연히 뭐가 되겠어? 라니냐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서태평양 쪽으로 갔을 때, 자, 서태평양 쪽은 엘니냐 같은 경우에 뭐가 생겨야 돼? 플러스가 생겨야지. 왜냐면 저기압이 원래 형성돼 있던 지역인데 고기압으로 바뀌었고, 라니냐가 생기면 더 저기압이 될 테니까, 자,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면 기압 편차에 대한 부분은, 자, 여러분들 난방진동 지수랑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특히 이 수온 편차하고 해수면 높이 편차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에, 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앞부분 내용을 갖고, 자, 이렇게 옮겨서 편차에 대한 값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지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 연관성을 갖고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복습 충분히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엘니뇨, 라니냐를 볼 건데 평상시 기준으로 엘니뇨, 라니냐를 볼 거고, 거기에서 나타난 난방진동 지수값과
자, 편차값, 특히 수온 편차, 해수면의 높이 편차, 해면 기압 편차들이 자, 문제에 적용돼서 함께 나올 테니까 자,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